누워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지난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배우 가운데 최초로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은 강수현 씨. 우리 영화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배우 강수현이 남긴 영화계 그 발자취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렇게 검은 옷을 혹시 입으셨나요? 예, 오늘 아무래도 강수현 배우에 대한 부고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차분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빈소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5월 7일 강수현 배우의 너무나 급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예. 영화계뿐만 아니라 강수현 배우를 사랑하셨던 많은 관객들, 팬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예, 8일 날 빈소가 열려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빈소에는 이미 그 전날부터 강수현 배우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 영화계의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요. 그리고 김동호 위원장,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은 항상 강수현 배우를 정말 딸 같고 누이 같고 그리고 어른 같고 동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김동호 전 부산국제위원장이 장례위원을 맡았고 그 이외에 뭐 임권택 감독님을 비롯해서 강수현 배우와 오랜 시간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선배 후배 영화인들이 장례위원을 맡아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편집장님은 고인과 특별한 인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사실 그 강수현 배우님과는 최근에 저희가 한국의 200명의 남녀 배우들을 취재하고 그거를 해외에 알리는 코리안 액터스 200이라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캠페인이 곧 또 전시를 앞두고 있어서 강수현 음. 배우님께 전시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곧 전해드리겠다,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저도 예. 이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 황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편집장님의 목소리는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화면이 중간중간 조금 끊기고 있습니다. 화질이 약간 좋지 않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빈소에 지금 영화계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8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빈소에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영화인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들은 이제 김동호 위원장과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 봉준호 감독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빈소를 방문했고요. 예. 그 외에 또 많은 분들, 뭐 문근영 배우부터 시작해서 뭐 문소리 배우, 김혜수 배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비보에 슬퍼하면서 빈소를 찾았습니다. 봉준호 감독 특히 이 빈소를 찾아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 마치 영정사진이 촬영 소품 같다라고 하면서 이 음. 너무 이른 이별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랬군요. 최근에는 이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않았다 보니까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였구나. 동료에게뿐만 아니고 팬들에게까지. 그 고인이 걸어온 길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강수현 배우는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한국 최초로 해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야말로 월드스타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낸 배우였어요. 예. 그리고 이 강수현 배우의 부고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느끼시는 게 강수현 배우가 처음 배우 생활을 시작한 나이가 불과 3살입니다. 예. 예, 1969년에 3살 때 그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너무 예쁜 아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영화 제작자가 그 아이에게 집 주소를 물어서 영화에 출연시켜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이 길거리 캐스팅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요. 예. 그 이후 초등학교 때는 어린이 드라마들
많은 분들 똘똘이의 모험 이런 작품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게 1976년 작품인데 예. 이런 작품들에 출연하면서 정말 연기 생활이 시작하자마자 가장 연기 잘하는 천재 아역으로 떠올랐던 배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고교 시절 때부터 그 영화에 출연을 해서 주연 배우를 맡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식 영화 데뷔는 1976년 핏줄이라는 작품이고 음. 그 이후에 뭐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 2에 출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인 연기를 또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아시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그야말로 영화배우 강수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첫 포문을 열어젖힌 작품이 바로 임권택 감독님의 씨바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이번에 그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과거에 나왔던 출연했던 작품들을 다시 보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연기라던가 작품성 면에서 다시 보면 좋을 만한 영화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듣기는 하셨지만 잘 보시지 않은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임권택 감독의 1976년 영화 씨바지인데요. 예. 이 씨바지에서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여인의 처절한 한과 삶을 표현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정말 두고두고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라 또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1989년에 역시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작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제 강수연 배우가 직접 비구니 역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의 연기 열정을 보여주는 정말 그분 같은 영상으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989년 영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든지 네. 98년 영화 또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 식사 같은 작품은 그 당시 신여성들의 삶,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는 이런 캐릭터로 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수연 배우가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이 100작품이 넘고요. 예. 그중에서 80년대, 90년대 작품들은 그야말로 주옥같이 한국 영화사를 빽빽히 채운 보석 같은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품들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보이는 작품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강수연 배우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힘들 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동 집행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리더십을 펼쳤던 그야말로 한국 영화 대표 영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강수연이라는 배우를 작품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작도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예. 어떤 작품인가요? 올해 하반기에 개봉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 SF 영화 정의라는 작품에 한 9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 출연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강수연 배우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어떤 작품인지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강수연 배우가 인생 최초로 SF 장르의 블록버스터에 도전한 작품이었고요. 영화는 22세기 미래를 배경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셀터라는 피난처를 찾게 된 인류가 연합군과 정부군으로 나뉘어서 전투를 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 사이에서 이 인공지능 뇌 복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팀장 서연이라는 캐릭터를 강수연 배우가 맡아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금까지 또 보여주지 않았던 SF의 또 굉장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작품은 올해 모든 촬영이 마무리가 됐고요. 영화를 위한 모든 작업들도 강수연 배우가 마무리를 해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강수연 배우가 이 작품을 하지 않으면 정의라는 작품을 찍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연상호 감독의 정말 끈질긴 구애 덕분에 이 작품이
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연상호 감독도 정말 이 완성된 작품을 강수연 배우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후반 작업하는 감독 입장에서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떠올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그래도 만들어 주셔서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작품을 유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0524님께서 이름 모를 무명 후배입니다. 큰 별이 되신 고 강수연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시기를 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담도 상당히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처럼 정말 후배들에게 가장 큰 굴뚝이 같은 선배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예.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드라마 촬영에서 그 가마를 이동하는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금일봉을 하사한 이야기라든지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꼽자면 정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강수연 배우의 그 만들어낸 명대사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이라는 작품에서 네네.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가오가 없냐라고 이야기했던 명대사가 강수연 배우가 실제로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유승환 감독이 들어두었다가 나중에 꼭 그 대사로 써야겠다라고 챙겨두었던 말이라고 해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이 그야말로 한국 영화를 정말 개척해온 영화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이 자긍심이 결국은 함께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되게 품넓은 배려로 이어졌고 그것이 고 강수연 배우님의 평생의 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수연 배우를 정말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예. 그의 작품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내실 것이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예, 작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